알라닌 아미노트랜스페라제, 즉 ALT라는 효소가 있다. 간세포가 파괴되면 AST와 ALT가 혈액 속으로 새어나오기 때문에 수치가 높아진다. AST와 ALT 수치가 함께 증가한 경우에 간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판단한다. AST와 ALT 수치가 모두 100이 넘으면 간염, 황달, 간경변 같은 질병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중년 남성들이 주의해야 할 또 하나의 간 기능 수치는 감마 글루타미르 트랜스펩티다제, 바로 감마 GTP다. 감마 GTP는 원래는 간의 담즙 배설 기능을 측정하는 수치인데,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에서는 만성 음주자거나 또는 비만이 있거나 지방간이 있을 때 올라가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고, 이럴 경우에는 술을 줄이고 지방간을 줄일 수 있게 운동을 하고 뱃살을 줄이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술을 마시면 위나 소장에서 흡수된 알코올은 간으로 옮겨져서 분해가 된다. 하지만 과도한 장기간의 음주는 지방간 변화를 일으키며 간 효소인 감마 GTP를 상승시킨다. 혈액 검사에서 감마 GTP가 높으면 간담도 질환을 의심할 수 있는데, 장기간 음주한 경우와 진정제 같은 특정 약물을 복용한 경우 감마 GTP가 상승하기도 한다. 감마 GT라는 그 수치가 있는데, 요거는 한 50 이하가 정상인데 한 70 정도 나와서 약간 높게 나온 수치가 있어요. 술을 많이 드시진 않으세요? 즐기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 간 기능 수치 검사에서는 이학기 씨의 감마 GTP 수치가 정상 범위를 조금 넘었을 뿐 대부분 정상 수치를 나타냈다. 예, 그 종합검진이 많이 기술이 발달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고가의 정밀 검사 방법을 많이 사용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상태를 보는 데는 혈액 검사라든가 소변 검사 같은 기본적이면서도 간단한 검사가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건강검진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다양한 장비를 활용한 정밀검진도 많아지고 있죠. 내시경이나 초음파 검사, CT나 MRI 같은 검진도 이제는 낯설지 않은 검진 방법으로 우리에게 익숙해졌습니다. 특히 성인 사망 원인 1위인 질병 암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밀검진이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정밀검진 방법 중에는 적은 양이기는 하지만 방사능에 노출되는 검진들도 있어서 그 위험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 몸이 좋아지기 위해서 가는데 제일 먼저 제가 방사능에 노출이 되니까 제일 먼저 불안한 거는 사실이죠. 글쎄, 나는 그거 될 수 있으면 안 찍는 게 좋잖아. 방사능에 뭐 가다 보면 자기 몸에 좋은 거 없잖아. 우리가 그걸 치료하는 목적이나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건데, 소량의 안전한 상태에서 그래도 너무 안전하니까 할 수 있는 여건 아닌가 싶어서 그냥. 치료보다는 덕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감사하고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 116년 전에 런트겐쌤이 엑스레이를 발견할 당시는 손 하나 찍을 때 현재보다 약 2000배 정도 방사선이 많이 들어갔는데, 과학이 발전돼 가지고 현재는 초기보다 2000배 정도 낮은 그런 방사선 농도로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항상 자연에서 방사선을 자연에서 받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면은 가슴 사진 약 20장 정도 찍을 분량을 1년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검사 한두 개를 더 추가해서 받는다고 더 문제될 건 없습니다. 이번엔 정밀검진을 받기로 한다. 성별, 나이, 생활 습관을 고려해서 검사 항목이 정해졌다. 손잡이 잡으시고 앞으로 쭉 붙여주십시오. 정밀검진 방법이 모두 방사선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 CT는 방사선에 노출되지만 자기 공명 영상 MRI는 방사선과 무관하다. CT는 엑스레이를 이용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의 밀도에 따라서 영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뼈가 있으면 제일 엑스레이 흡수를 많이